신생아기 수유나 수면은 아무래도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아기 수유텀에 대해 공유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초기 수면 교육의 이론편 실전편으로 아기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수면과 수유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수유와 수유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아이가 원할 때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이를 똑똑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해서 모유 또는 분유의 양과 먹는 시간을 전적으로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이의 건강이나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양육자가 먹는 양을 조절해주고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또 밤 시간 동안에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면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오로지 부모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주 선생님이 수면 교육은 필요하고 수유텀도 서서히 조금씩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부모는 오로지 아이를 위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아를 하지만 육아는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양육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치지 않고 우울하지 않아야 늘 엄마 아빠의 좋은 에너지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아에 너무 지쳐서 우울한데 어떻게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양육자의 삶의 질도 높고 행복감을 느끼고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겠죠. 수유를 할 때 아이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면 좋겠지만 다들 분유든 모유든 먹여봐서 알겠지만 먹이는 데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고 트름을 시키고 소화시키는 데 앉고 또 30분 아이 눕히고 나면 먹었던 거 정리해야 하고 유축도 해야 되고 신생아의 경우는 더욱이 먹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깨워가면서 수유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수유하는데 1시간 30분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기의 텀이 짧기 때문에 아기가 먹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에서 길면 3시간이면 또 다음 수유 텀이 되고 엄마의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1시간에서 길면 2시간이면 다시 수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반복이 되고 아이의 수유 텀에만 맞추다 보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칠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게 그 정도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이 수유텀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때까지는 존중해줄 수 있다 하신다면 그건 어느 것을 선택하던 엄마의 선택이고 어떤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워 하기보다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엄마가 만족스럽고 가치를 두고 싶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선택을 하였다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야 아이도 혼란스럽지 않게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기 수유텀에 대해 공유를 할게요. 저는 조리원을 퇴소하면서 모유 수유를 했는데 생후 1개월이 되지 않았을 쯤에 갈락토스 혈증 수치가 높다고 하여 검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2주 동안에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도 먹일 수가 없었고 특수 분유를 먹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상 수치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혼합 수유를 하게 되었어요. 50일 정도까지는 아이가 원할 때 수유를 했고 대신에 한 번 먹을 때 최대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수유를 했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빠느님도 약하고 특히 먹다가 잠이 들기 때문에 정말 배불리 먹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직수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얼만큼 먹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긴 해요. 제가 했던 방법은 아이의 등 센서를 역이용해서 아이가 잠이 들 것 같을 때 빠느님이 점점 약해지면서 입이 벌어질 때 바닥에 눕혀 놓았어요. 아무리 팔다리를 주무르고 귀를 만져주고 해도 깨지 않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면 눈을 스르르 뜨더라고요. 대신 타이밍이 중요해서 잠들기 전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3번 정도 깨워가면서 수유를 하고 점차 양을 늘렸고 신생아기 동안은 아이가 먹는 수유텀, 수면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록하고 아이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1달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신생아기에는 먹고 자는 것에 규칙이 없지만 밤 수면 교육이 진행되면서 생후 40일
50일쯤 되었을 때는 밤잠 자는 시간이 잡히고 일과에도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3시간을 간격으로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유텀도 잡아 나갔어요.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 밤에 더 잘 깨기 때문에 밤 수면 전에는 수유 후에 충분히 분유로 보충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이가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수유를 했고, 그러면 다음 낮잠까지 놀다가 낮잠을 자는 형태로 지금은 완벽하게 낮잠 자고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수유를 하고 1시간 30분 정도 놀이를 하다가 2시간 텀으로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자, 촬영일을 기준으로 저희 아기는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유텀의 변화는 신생아기 때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고 3개월쯤까지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었는데 점차 늘어서 지금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텀으로 수유를 하고 있어요. 하루 수유 총량은 750에서 850ml 정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밤잠 수면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저녁 7시 밤잠을 자기 시작하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고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수유 1회가 이루어지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2회,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3회,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4회, 그리고 밤잠 자기 전에 6시 30분쯤 막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하루에 5회에서 6회 정도 수유가 이루어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1단계, 아이 일과 기록을 통해 아이의 패턴 파악하기. 2단계, 수유할 때에는 되도록 잠들지 않도록 도우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수유하기. 3단계, 밤 수면 교육을 통해 40일에서 50일쯤 규칙적인 일과 보내기. 4단계, 먹놀잠으로 먹고 자는 패턴 안정화하기. 5단계는 아이의 주수가 높아질수록 먹는 양 조금씩 늘려주기. 분명히 아이의 기질에 따라 한 번에 많이 먹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먹는 아이도 있어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너무 수치적으로만 시간 될 때까지 아이에게 수유를 하지 않으면서 수유텀을 늘려가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기가 울고 못 챈다고 무조건 수유를 하거나 분유를 먹여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월수가 높아질수록 심심하다거나 빨고 싶다거나 안아달라거나 요구사항들이 점차 다양해지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유를 하는 것으로 달래지 마시고 아이의 욕구를 파악해서 충족시켜주면서 조금씩 양도 시간도 늘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신박한 육아템을 하나 소개할게요. 시밀레에서 저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바로 이 프리티 유축기인데요. 제품 협찬을 받았지만 아기 신생아기 졸업할 때쯤 받아서 실제로 3개월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사용 후에 단점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솔직 후기를 남겨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정도 제가 수유를 중단했었는데 다시 수유를 하려고 했더니 전량이 정말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면서도 유축을 계속하고 전량을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달도 안 된 아기가 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빨아주지 않으니 전량은 늘지 않았고, 수유하고 트름시키고 유축하고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다음 수유 시간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른쪽 15분, 왼쪽 15분을 유축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황에서 집안일은 밀리고 젖병도 씻어야 하고 온전히 4시간이 없으니 저는 육아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우울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축기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유축하면서 설거지하기, 유축하면서 빨래 정리하기, 유축하면서 밥 먹기, 유축하면서 아기 놀아주기. 이렇게 유축을 하면서 동시에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웬만큼 집안일이 가능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기능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즈프리, 그리고 호수를 연결하는 싱글 사용, 이것도 놀라웠는데 양쪽 유축이 한 번에 가능한 더블 유축. 더블 유축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던 유축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유팩을 연결해서 바로 유축한 후에 젖병 없이 곧바로 수유를 할 수 있는 이 프리티팩. 정말 위생적이기도 하고 젖병을 따로 세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요.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시밀레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로 유축기와 연결이 되어 유축하는 시간과 양을 기록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압력 단계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실제로 이 유축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이 바로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4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편하다는 것이 정말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유축기의 본체 자체가 크기가 크고 전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휴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프리티 유축기는 본체도 작고 충전해서 외출할 때 딱 이렇게만 챙겨가거든요. 젖병 호환도 보시다시피 그린맘 슬림형은 그대로 호환이 되고 이 와이드캡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젖병을 그대로 사용해서 바로 유축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이게 본체가 충전식이다 보니 싱글 사용이나 더블 유축을 하면서는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데 핸즈프리로 사용할 때는 흡입기가 이렇게 전체로 씌워지기 때문에 충전이 동시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 확인이 파랑, 초록, 빨강 이 불빛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확인하고 미리미리 충전을 꼭 해둬야 합니다. 대신에 충전하는 USB 케이블이 휴대폰 충전하는 USB 케이블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하게 충전기까지 가지고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기 수유텀과 유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수유텀은 꼭 수면교육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수면교육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항상 민주 선생님과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